EV9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죠? 이 차는 진짜 뭔가 좀 특별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시문을 보고 왔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만듦새가 수입차를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기아가 선도해가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전계약 대수도 무려 8영업일 만에 만대를 돌파했다고 하는 걸 보고 역시 소비자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역대급 사전계약 대수를 두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받고 싶어 했던 차주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에 EV9 1호차가 양산됐다는 소식이 나왔죠. 광명 공장에서 생산하고 사전계약 대수는 8영업일 만에 만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플래그십 모델을 기준으로 K9은 15영업일 동안 3200대, 모하비는 11영업일 동안 7100대 정도가 기록됐던 걸 생각하면 인기가 실감되는 것 같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인 것도 그렇고 심지어 기본 가격이 8천만원대부터 시작되는 어스 트림이랑 8700만원 이상인 GT라인 사전계약 비율이 86%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 그리고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요. 이번 EV9은 여러가지로 평가도 나쁘지 않았고 아무래도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갈 수 있다는 키워드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까지는 400km대가 평균치처럼 느껴졌는데 암묵적 마지노선이었던 500km를 국산 대형 전기차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충전 걱정도 없겠구나 싶은 생각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본 트림인 에어를 선택한 고객 중에 무려 67%가 이륜구동 모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가장 주행거리가 긴 모델인데 500km라는 숫자가 확실히 고객층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계약 건수도 많은데 출고의 난항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지연되는 건지 보니까 레벨3 자율주행 옵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86% 비중에 포함되어 있던 GT라인은 9월이나 돼야 고객 인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장 늦는 건 GT라인에 레벨3 자율주행 옵션까지 넣은 경우인데 이 옵션을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7월이나 돼야 인도가 시작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기 품질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랜저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죠.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무상수리랑 리콜 건수를 모두 합치면 벌써 13건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판매량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품질 이슈라는 꼬리표를 지워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붙였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인데 이 정도로 이슈가 되니까 당연히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가겠죠. 실제로 EV9도 초기 품질 관련해서 일종의 점검을 하느라 출고가 좀 늦어지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기 품질을 잡고 나와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EV9이 이제는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 역할을 한다는 것도 큽니다. K9만큼 비싼 SUV잖아요. 만약 이런 차에서 그랜저만큼의 초기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까지 이러면 이때는 진짜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번 EV9은 의외로 젊은 연령대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60%에 달하는 비중을 3040 세대가 가져갔다고 하거든요. 3040 세대는 어떤가요? 비교적 정보 전달과 습득이 상당히 빠릅니다. 반면 그랜저는 꾸준히 50대 이상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연령층도 비교해보면 제네시스는 50대가 가장 높고요. 벤츠나 BM 같은 수입차는 3040 세대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문제와 관련된 정보 전달과 수용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랜저의 높은 판매량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V9은 그러니까 그랜저급 문제가 터지면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그럼 그렇지 하면서 아예 그룹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고 그랜저만큼 고정 수요가 탄탄한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 신차이기 때문에 초기 품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면 그랜저랑 다르게 판매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죠. 그랜저는 거의 내수용 모델이지만 EV9은 수출도 굉장히 중요한 차라는 건데 북미나 유럽에서도 판매량이 잘 나와야 하고 북미 시장은 특히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수요 지역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전파를 타고 미국 시장에도 퍼지겠죠. 이렇게 되면 EV9뿐만 아니라 그룹사 전체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씁쓸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랜저랑 다르게 수출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품질 문제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 법과 제도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EV9의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이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자율주행 관련 논제에서 항상 화두가 되는 게 뭔가요?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반자율주행
주행,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지금 현재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은 운전자 잘못입니다. 왜?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말라고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주고 계속 안 잡으면 경고음이 커지면서 아예 비상 정지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레벨 3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게 레벨 2 자율주행이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지루사 책임이 없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 5까지 가야 사고가 났을 때 지루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 3나 고도화된 자율주행이지만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레벨 4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상황에 따라 지루사 책임일 수 있고 운전자 책임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EV9에 들어가는 게 레벨 3에 해당하잖아요. 옵션 가격만 750만원입니다.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단계의 자율주행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운전 주도권을 운전자한테 넘기거든요. 이때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안 잡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조사보다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자율주행 상황에서 차가 따로 경고를 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 이겁니다. 이때는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더 큰지, 위험한 상황에 이를 알리지 않은 차의 잘못, 지루사의 책임이 더 큰지, 이게 진짜 애매하다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경고 문구 같은 거죠. 차량 매뉴얼 같은데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별표 표시 옆에 특정 상황에만 작동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계속 요구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게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아도 주의 문구 같은 걸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이건 결국 방향 자체가 레벨 3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도 해서 기사 같은 데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자율주행 기능이 실행 중이라고 해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운전에 집중을 안 하면 안 될 걸로 보이네요. 세 번째는 기아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기도 조만간입니다. 이달 31일에 기아 노조가 전국 금속 노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EV9 공식 출시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라 생산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아 노조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속 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서 기아차 지부도 주야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데 이번 파업에서 기아 노조가 요구하는 건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합니다. 임단협 시즌이 아닌데 왜 이러는 건가 싶었는데 정권 퇴진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였네요. 현대차 노조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 이 총파업을 시작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건 이 투쟁이 끝난 다음에는 임단협 시즌도 다가온다는 거죠. 보통 빠르면 여름,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쯤 임단협이 시작되죠. 이번에는 또 노조가 할 말이 많은 게 하필 그룹 전체가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잖아요. 물론 이게 환율 영향도 분명 크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성과금을 요구할 때 명분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아는 오는 31일에 파업이 예고되어 있고 혹여나 이 파업이 길어지면 생산 차질이 더 길어질 거고 이게 또 임단협 시즌하고 겹치면 생산 차질이 더 심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국내외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가 잘 되는 덕도 있지만 밀려있는 주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적재되어 있는 물량을 해소하려고 풀가동을 하는 상황이라 잠깐이라도 가동이 안 되면 다른 때보다 타격이 더 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꽤 다양한 요인들이 EV9 생산을 좌우할 거라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